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알의 8번째 책으로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을 소개합니다. 길담서원의 청소년 인문학교실에서 지었고 출판사 국리에서 2013년에 편했습니다. 한 그릇 밥에는 자연과 이웃과 세계가 들어있다. 밥이라는 한 글자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세상 이야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먹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왔는지, 내가 저 음식을 즐겨 먹는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힘듭니다. 주로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심이 많지요. 주영하. 먹을거리의 74%를 외국산 식품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위험에 우리가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기호. 씨앗이 자라고 꽃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한 햇볕과 바람과 물의 수고로움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다시 내게 돌아와 내 몸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곧 햇볕과 물에 감사하다는 것은 내 몸에 자주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문성희.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동그랗게 식탁에 모여 앉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밥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명원. 밥이 하늘에서 공짜로 쏟아집니까? 아니지요. 밥은 부모님 노동의 결과이지요. 그 밥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박성준. 비싼 곡물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눈앞의 곡식을 보고도 배를 골아야 하는 이들의 비참한 현실과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대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대 기업의 추악한 욕망이 공존하는 세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맨 얼굴입니다. 정대영.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먹는 것을 잘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밥상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것들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진. 생존의 밥, 사랑과 희망의 밥, 노동의 밥, 권력 다툼의 밥, 나눔의 밥, 살림과 자연의 밥. 밥이라는 한 글자에는 먹고 사는 존재로서의 인간 서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인문학 책방이자 문화 놀이터인 길담서원에서 기획한 이 책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 먹는다는 행위를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여러 각도에서 성찰한 결과물이다. 1. 몸, 돈, 집 편에 이어 출간되는 5번째 길담서원 청소년 인문학 교실 강연집이다. 먹기 위한 욕구가 역사를 만들었다. 이 책의 시작을 여는 음식 인문학자 주영하는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밥상을 살피며 음식에 깃들어 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망한다. 한국인의 밥상은 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한국인은 언제부터 쌀밥을 주식으로 먹었을까? 쌀밥이 주식인 문화권은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 등 여러 나라가 있으나 밥과 반찬을 한 입에 넣고 먹는 것을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래된 역사와 경험을 반영하는 그릇이라는 것이다. 주영하 교수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식민지 시기, 해방 이후, 경제성장기, 오늘날 세계화 시대까지를 빠르게 훑으며
마치 생동하는 생명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 음식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식량 자급률 26%가 왜 문제인가? 농업법과 FTA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식량 자급률과 식량 주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수출, 수입으로 유통되는 자동차는 전 세계 생산량 중 가운데 50% 정도다. 반면 전 세계 쌀 생산량 가운데 국제 간에 유통되는 쌀은 7%에 그친다. 먹을거리는 한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필수 조건이기에 어느 나라도 자국민을 먼저 먹이고 나서야 여유가 있을 때만 비로소 해외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먹을거리의 74%를 해외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중국산 멜라민 우유,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농수산물 같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먹을거리 위험에 우리 사회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농업통상법을 공부하고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에게 식품법과 국제무역규범, 생활협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 전해 듣는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음식에 담아내는 자연요리 연구가 문성희가 자신의 요리 철학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준다. 그가 수입식품을 먹지 않는 것은 국수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수입 농산물은 유통하는 과정에서 가공을 하거나 방부제를 뿌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자연으로 만들어졌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은 인간만의 왕국이 아니라 자연에 깃든 수많은 생명체의 왕국이기 때문에 화학 첨가물이 든 음식보다는 자연식 요리를 먹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 자연에 보답하는 길이다. 누구는 햄버거를, 누구는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것은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음식을 몸이 기억하는 시스템 때문이다.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싶으면 단식을 통해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나쁜 습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평화학자이자 길담서원 대표인 박성준은 바로 이 평화라는 열쇠말로 밥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평화는 한자로 평화라고 쓴다. 화는 벼화와 입구자가 만나 만들어졌다. 벼는 쌀이 되니까 쌀이 입으로 들어가는 화다. 그러나 나만 먹고 다른 사람이 다 굶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화일까? 평은 골고루, 고르게 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세상은 모든 사람들 입에 밥이 골고루 들어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밥의 문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해결되었으므로 밥만큼 절실한 그 무언가를 골고루 나눌 수 있을 때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는 밥의 자리에 일자리와 집, 학교와 의료 혜택 등의 문제도 함께 올려놓고 고민해야 한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인류가 어쩌다 기아 문제를 겪게 된 것일까? 발곡고등학교 국어교사 정대영이 세계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 경제적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나눈다. 육식 인구의 증가로 가축 사료 생산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곡물, 국민의 식의주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어 하는 부조리한 국가 지도자들, 전 세계 시장 질서를 쥐락펴락하며 폭리를 취하는 거대 농식품 기업 등이 먹을거리가 남아도는 세상에서 여전히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몬산토,
카길, 맥도날드, 월마트 같은 초국적인 거대 농식품 기업이 몸집을 부풀리는 경영 전략을 집중하여 살펴본다. 이들은 전 세계 농부들이 자신들이 만든 한두 품종의 종자만을 대량 생산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소규모 가족농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정대영은 승자 독식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지역 단위의 생산 체계와 자기 땅에 뿌리 내리는 로컬 리더,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는 능력 등을 대안책으로 내놓는다. 내가 선택한 밥상이 세상을 바꾼다.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김은진 교수가 가트, WTA, FTA의 핵심인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맹점에 대해 설명한다. 신자유정책이 선진국은 더 잘 살게, 개발도상국은 더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와 그 불평등한 무역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WTA 출범으로 1990년대에 우리나라의 수입 농축산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밥상의 육류 중심, 가공식품 위주의 밥상으로 급격하게 바뀐 과정도 상세히 알아본다. 식품 첨가물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일상에서 건강한 밥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팁도 함께 전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은 물론 세상을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가 수입 농축수산물 대신 우리 땅에서 자란 제철 음식을 사 먹는 것은 훨씬 쉽다. 내가 선택한 밥상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밥은 날마다 먹어야 한다. 우리는 생명이기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옛날 옛적 초기 인류는 먹기 위한 재료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음식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잘 모른다. 먹는다는 행위에 권력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사실도 잊기 쉽다. 우리의 생명줄이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그 숨은 의미를 놓치기 쉬운 밥이라는 한 글자 주제말로 나는 누구인지, 세상은 어떤 맛인지 확인해 보자. 길담서원 청소년 인문학 교실에서 함께 나누는 밥 이야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의식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밥이 으뜸으로 중요합니다. 밥 먹었니? 라는 말이 인사말이 된 것은 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좋을 먹을거리는 자연스럽게 자란 우리 농산물인데 그런 먹을거리를 만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땅과 물 그리고 씨앗인데 들녘의 논과 밭은 점점 줄어들고 물은 오염되고 토종정자는 찾아서 보호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공되어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담은 밥 한 그릇의 책 소개와 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